예, 오늘도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로 뉴욕 증시에서 출발해서 기장 준비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 실적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데요. 예, 어떤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또 S&P는 뭐 3,000선 또 올라왔는데 최고가는 또 못 갔네요. 네, 최고가까지는 한 15포인트 정도 그러게요, 네.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이런 움직임만 조금만 이어지면 뭐 가능성 우리가 모르겠지만 잘하면 한 4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음 주에는 FOMC가 열리면서 정말 굵직한 뉴스가 있지만 이번 주까지는 다른 외부 뉴스, 경제 뉴스 지표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통 실적에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한 50여 개의 기업이 발표하면서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실적 발표가 많은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후반에 나온 기업들이 다 크게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전에 나온 기업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M이었습니다. 3M은 요즘 크게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다우에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과 매출이 엇갈린 실적 났습니다. 이익은 나름 괜찮았지만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고요. 문제는 어닝 가이던스를 내리면서 주가가 무려 4%나 떨어졌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분전했지만 이런 것이 내려간 것이 좀 다른 것들이 다우지수 나머지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서 다우지수만이 오늘 약하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4일 연속 상승하는 것도 하나의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트위터죠. 트위터가 기대 이해 실적으로 완전히 주가 급락하면서 하루에 무려 20%가 떨어졌습니다. 그림 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은 오른쪽에 훅 떨어지는 빨간 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주가가 20% 떨어진 겁니다. 개파락한 거군요. 네. 개파락도 뭐 정도가 아니라 뭐 네. 엄청 떨어진 거죠.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장중에 바로 코멘트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52달러에서 무려 34달러로 거의 반토막으로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린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어제 실적 나온 것이 오늘 정규장에서 반영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는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막 중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안 나왔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저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59% 증가한 것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닝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2% 가까이 올라가면서요.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상체 효과 불과 뭐 3, 4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애플이 이런 모습이었다 훅 올라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모습 보일지. 최소한 지금 4군데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모건 스탠리, 웨드부시, 스티펠, BMO 증권사가요. 각각 157달러, 170, 160, 165달러까지 올려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제도 장 마감에도 그랬고 오늘도 실제로 정규장 끝날 때까지 가장 관전 포인트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주식을 투자자 등에 항상 10위 안에 간혹 드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탈 신문이 또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주가가 결국 17% 가까이 올라가면서요. 하루 등락폭으로는 2013년 이래 최대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한 14억 달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 한 1조 7천억 되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그걸 날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논쟁은 치열한데요. 증권사 의견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심리와는 약간 반대죠. 극과 극으로 여전히 나눠 있습니다. 오늘요 목표 주가가 최소한 4군데가 역시 똑같이 올려놨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캐너코드 제니오티는 워낙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50에서 375달러 올리고 매수 의견으로 났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200달러로 올렸고요. RBC가 220달러로 올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235달러 올렸지만 문제는 이 세 개 모두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네, RBC는 190에서 220이요. 네, 수치 좀 교정해 주세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들 세 기업이 모두 시장 수익률 이하를 제시하고 있고요. 네. JP모건은 뭐 특별한 얘기 없이 220달러인데 냉정하게 셀 의견, 매도 의견은 오늘도 확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실적의 가장 이슈는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어저께 나왔던 깜짝 실적이요. 그것에 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거를 어쨌든 뭐 조금씩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뭐 RBC 조금 오타가 수정했습니다. 네. 제가 저게 사실이라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수정했고요. 예, 네. 경제 지표도 발표된 게 있군요. 예,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네. 내구재 주문이 발표됐는데요.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마이너스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0.8%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1.1%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달엔 플러스 0.3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다음 주에 확정이 나올 그 제조업 PMI 정도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도 경계 목소리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가운데 또 주목하는 곳이 아마존이었잖아요. 아마존 어떻게 됐어요?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예. 테슬라였고 오늘은 이제 아마존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장마감에는 구글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요. 아마존이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쉽죠. 아마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해외 주식 투자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오늘 크게 좀 당했습니다. 기대가 미흡한 실적이 나왔고요. 여기는 예. 주당 이익, 매출 그리고 AWS라 해서 클라우드가 모두 세 개 모두 예상에 조금씩 못 미쳤고요. 실제로 주당 이익은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 제프 베조스가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회사 측의 생각일 것이겠고요. 투자가들의 측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핵심은 역시 여러 개가 있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증가율입니다. 91억 달러가 예상됐었는데 90억 달러, 35%가 늘어났는데요. 최소한 40 정도는 이상으로 기대했었는데 좀 못 미쳤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증가율 자체는 낮아질 수도 있지만 예상 못 미쳤다는 거. 한 50% 정도에서 60% 그 이상 나면 저거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약간 모자란 수치가 났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주가는 되고요. 밀렸겠네요. 주가는 오늘 꽤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시간에 막 여전히 네. 조금씩 거의 끝날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서 지금 7% 가까이 예. 오늘 좀 밀리고 있네요. 두 종목이 더 있습니다. 인텔은 오늘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요. 시간에서 한 3% 정도 올라갔고요. 비자도 오늘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워낙 장중에 오늘 한 3%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뭐 강보합 정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반영을 하네요. 미국 증시는요. 예,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와 연관 지을 만한 종목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이름 자체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미 고객으로 있는 거를 하나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온라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생소한데요? 예, 생소하지만 주위 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의 치아 교정하는 분들 그리고 네, 네. 의사 선생님 다 알고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치과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이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치아 투명 교정기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투명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브랜드 이름을 보면 인비절라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인비절라인 시술 치과라고 사실 저희 방송 있는 건물에 있는 치과에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주가 좀 재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경쟁사가 나왔고 그게 상장까지 되면서 약간 주가가 위축됐는데요. 지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측 얘기는 무슨 소리냐 경쟁이 아니다 걔네들은 자기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일단 나름 증명이 됐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어닝 가이던스도 상향했고요.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매출이 1년 만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30%가 늘어났고요. 특히 일본은 60%까지 늘어났고요. 브라질은 무려 100%까지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뭐 다른 걸 찾고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도 이런 거 시도하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의료기기 ETF 제가 벌써 3번째 소개해드리는데요. 종목보다는 이런 쪽이 나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제약 주식을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게 훨씬 대한민국 더 안전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주가는 상당히 좀 나름 똑같이 온라인과 비슷하게 떨어지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실적 얘기 굉장히 많았고요. 다음 주도 실적이 줄을 이루겠지만 다음 주는 이제 FOMC가 되기라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또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